소방 분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치는 골치 아픈 파트가 있죠. 바로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와 원리.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시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비, 바로 누전 경보기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이 누전 경보기는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걸 넘어서요. 그 숫자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 설비가 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는 말하자면 최전방 감시병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이 감시병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지 시험에 나오는 족집게 포인트만 쑥쑥 뽑아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누전 경보기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전기가 새면 알려주는 장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전 경보기를 우리 건물의 전기 보안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보안관이요? 네, 이 보안관은 2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요원인 변류기, 영어로는 CT라고 부릅니다. 보통 도넛 모양으로 생겼는데 전선이 이 도넛의 구멍을 통과하죠. 아, 네네. 이 친구의 임무는 정상적으로 흘러야 할 전기가 혹시라도 엉뚱한 곳으로 탈출하는지, 즉 누설되는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가 제 길로 가지 않고 새어나가는 걸 감지하는 센서 역할이군요. 그럼 두 번째 팀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지휘본부에 있는 수신부입니다. 현장 요원인 변류기가 전기 탈출 발생 이런 신호를 보내오면 이 수신부가 그 신호를 받아서 요란한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죠. 아,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전기를 차단해버리는 스위치까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는 하고 물으면 딱 2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현장 요원, 변류기, 지휘본부, 수신부. 와, 비유를 드니까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정의를 보면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불에 잘 타는 좀 약한 건물에만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콘크리트 건물처럼 불에 잘 견디는 내화구조 건물은 전기 누전이 발생해도 바로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조 건물처럼 불에 취약한 구조는 작은 전기 스파크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법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일수록 전기 안전에 더 신경 써라. 이런 의미로 이런 곳에 누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그렇군요. 위험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군요. 그럼 어떤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크게 2가지네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전기의 사용량, 그러니까 계약 전류 용량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첫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00A A. 100A. 네,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총량이 100A를 초과할 때 설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함정은 100A 이상이 아니라 100A 초과라는 점이에요. 아, 100A까지는 괜찮고 100.1A부터 의무가 되는 거죠. 그 초과라는 단어 하나로 답이 갈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구조, 즉 내화 구조가 아닌 건물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불에 약한 구조이면서 동시에 전기를 많이 쓰는 100A 초과 건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설치해야 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렇게 중요한 설비인데 오히려 설치하면 안 되는 곳도 있다고요. 가스 시설이나 터널, 지하구 같은 곳은 딱 봐도 더 위험해 보이는데 왜 제외되는 거죠? 이건 좀 반직관적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험생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장소들은 누전 경보기보다 더 강력하고 특화된 안전장치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 더 좋은 게 있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스 시설은 작은 스파크만 튀어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누전 경보기가 아니라 방폭 기능이 있는 훨씬 비싸고 정밀한 감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 터널이나 지하구도 마찬가지고요. 즉 누전 경보기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특별 관리구역이라서 제외되는 겁니다. 상위 레벨의 장비가 있어서 제외되는 거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이 정해졌으니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숫자들이 마구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숫자는 바로 60암페어입니다. 60암페어. 네, 이 숫자는 누전 경보기의 등급, 즉 1급을 쓸 거냐, 2급을 쓸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거든요. 1급이 더 성능이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1급이 더 민감하고 정밀한, 말하자면 고성능 제품이죠. 그래서 법은 간단하게 규정합니다. 감시하려는 전기 회로의 용량이 60A를 초과하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성능 좋은 1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60 넘으면 무조건 1급. 그렇죠. 반면에 60A 이하라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1급 또는 2급 중에서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60A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나눠서 장비 등급을 정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분기회로 특례라는 좀 복잡해 보이는 조항이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건 실무적인 편의와 경제성을 고려한 아주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A짜리 아주 굵은 메인 회로가 있다고 해보죠. 원칙대로라면 60A를 초과하니까 당연히 비싼 1급 누전 경보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100A 회로가 실제로는 건물 안에서 40A, 30A, 30A짜리 작은 회로 3개로 나뉘어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작은 회로들은 각각 전부 60A 이하입니다. 이럴 때 굳이 메인 회로에 비싼 1급짜리 하나를 다는 대신 각각의 작은 분기 회로마다 좀 더 저렴한 2급짜리 3개를 달아도 1급을 설치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기 회로 특례 조항입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전체를 한 번에 감시하는 대신 구약을 나눠서 꼼꼼하게 감시하는 거니까 안전은 지키면서 비용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이군요. 시험에서 충분히 응용 문제로 나올 만한데요. 그럼요. 자, 이제 부품별로 설치 위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요원, 변류기 CT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전기가 탈출하는 걸 감시해야 하니까 건물로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빙고, 정확합니다. 원칙은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입니다. 즉, 외부에서 전기가 건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첫 지점에 설치해서 들어오자마자 감시를 시작하는 거죠. 네. 또는 제2종 접지선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바깥에 설치하기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입구에 아주 가까운 옥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원칙대로 옥외에 설치한다면 비바람과 햇빛을 견뎌야 하니까 반드시 옥외형 제품을 써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네요. 당연한 말 같지만 시험 보기에서는 이걸 옥내형이라고 슬쩍 바꿔서 오답을 만들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휘본부인 수신부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건 사람이 보고 들어야 하니 더 까다롭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이 편리한 옥내 장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치 장소 주변에 가연서 가스나 먼지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이때는 누전 신호가 오면 즉시 전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차단 기구가 달린 수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단 기구가 위험한 장소 안에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스파크가 튈 수도 있잖아요.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차단 기구 본체는 반드시 안전한 다른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경보를 울리는 음향장치는 수의실처럼 24시간 사람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화재 경보기나 다른 경보음과 소리나 색깔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암기할 게 정말 많네요. 특히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5가지.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하는 문제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연성 증기, 먼지,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 둘째, 화약을 다루는 곳. 셋째, 습도가 높은 곳. 넷째, 온도 변화가 급격한 곳. 다섯째, 강한 전류나 고주파 때문에 오작동할 우려가 있는 곳.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겠네요. 특히 3번, 습도가 높은 곳은 전자기기의 천적이라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전원 공급 기준입니다. 이 보안관도 밥은 먹고 일해야겠죠. 그렇죠. 전원 기준에서 암기할 숫자 2개가 나옵니다. 바로 차단기 용량이군요.
옛날 두법이 집에 쓰던 퓨즈 형태의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 그리고 요즘 쓰는 스위치 형태의 배선용 차단기 MCCB는 20A 이하, 15하고 20, 이 두 숫자를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단기는 다른 설비와 같이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전용 회로여야 합니다. 또 스위치에는 누전 경보기용이라고 딱 써붙여서 아무나 함부로 끄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기준을 알아봤으니 이제 누전 경보기 제품 자체의 스펙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장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겉모습, 즉 외함부터 보겠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장비니 당연히 재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어야 하겠죠. 두께도 강판 기준으로 1.0mm 또는 1.6mm 이상으로 튼튼해야 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전압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60V V. 60V요.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사용하는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금속재 외함의 경우 만에 하나 누전됐을 때 사람이 만져서 감전되는 걸 막기 위해 반드시 접지 단자를 설치하라는 기준입니다. 아, 60V가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압의 기준선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내부 부품으로 들어가 보죠. 스위치나 램프에도 다 기준이 있네요. 그럼요. 특히 내구성 기준이 아주 깐깐합니다. 일반 조작 스위치는 1만 번,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5,000번을 눌렀다 껐다 해도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와, 1만 번이요? 네, 거의 수십 년치 사용량을 테스트하는 거죠. 램프의 경우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경보 자체를 놓칠 수 있으니 LED가 아니라면 반드시 2개 이상 병렬로 연결해서 하나가 나가도 다른 하나는 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색깔 기준도 있군요. 위험을 알리는 누전과 지구 표시는 무조건 적색, 나머지는 다른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할 텐데 혹시 시인성 기준은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300럭스 밝기에서 3m 떨어진 거리에서도 글자나 표시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음도 기준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소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 아까 다른 경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1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실제 위험을 알리는 누전 경보는 70dB 이상, 장비가 고장났다고 알리는 고장 표시는 6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70dB이면 거의 시끄러운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고 60dB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 정도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누전 경보는 자는 사람도 깨워서 당장 조치하게 만들어야 하는 위급 상황이니까 소리가 커야 하는 거고요. 아하, 고장 표시는 어이 나 고장 났으니 와서 점검 좀 해줘 하고 알리는 정도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이처럼 법규의 숫자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70과 60, 위급한 게 더 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이유를 알고 외우니까 절대 잊어버릴 것 같지 않네요. 또 중요한 기능으로 수동 복귀 방식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뭔가요? 만약 누전 경보기가 울려서 전기가 차단됐는데 잠시 후에 저절로 자동 복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데요? 그렇죠. 위험 원인은 그대로인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더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원인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동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동 복귀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성능 시험 기준이네요. 표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이것만 넘으면 끝입니다.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변력의 시험입니다. 절연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기가 엉뚱한 대로 새지 않고 얼마나 잘 격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빛이 500V 시험기로 측정했을 때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저항이 클수록 절연이 잘 되는 거니까 5메가옴 이상은 합격. 5메가옴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수신부 시험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원 전압 변동과 작동 시간입니다. 먼저 전압 변동은 실제 현장에서는 전압이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에서 120% 범위 안에서 전압이 흔들려도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작동 시간 기준입니다. 52%일 때는 30초 이내에 작동하면 안 되고 75%일 때는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거 무슨 암호화 같네요. 하하, 이건 누전 경보기의 눈치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격 작동 전류의 52% 정도 되는 어중간한 누설 전류는 사실 일시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맨날 경보가 울려서 양치기 소년이 되겠죠. 그래서 30초 정도는 참을성 있게 지켜봐라. 그래도 계속되면 그때 울려라. 라는 의미로 30초 이내 작동 금지 조항이 있는 겁니다. 비화제보를 막기 위한 인내심 테스트군요. 그렇죠. 반면에 75% 정도의 누설 전류는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발휘하면 안 되죠.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1초 이내에 즉각 작동하라고 규정한 겁니다. 와, 이 시스템은 똑똑해야 하는 거죠. 사소한 것엔 둔감하고 진짜 위험엔 민감하게. 자, 그럼 이 모든 기준을 정합하는 누전 경보기의 핵심 성능값 두 가지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좋습니다. 첫째, 공칭 작동 전류치. 이건 최소 얼마만큼의 전류가 새어나와야 경보를 울릴 거냐 하는 기본 감독값입니다. 이 값은 200mA 이하여야 합니다. 200mA 이하. 네, 너무 둔감해서 웬만한 누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200mA, 누전 경보기의 심장과 같은 수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감도 조정 장치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너무 둔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한계치를 뒀습니다. 그 최대치가 1A, 즉 1000mA입니다. 그리고 이 조절 장치는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반드시 외함 안쪽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누전 경보기에 대해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설치 기준 100A, 등급 기준 60A, 차단기 15A와 20A, 경보음 70dB, 최소 작동 전류 200mA, 그리고 절연 저항 5메가옴까지. 오늘 나온 핵심 숫자들만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시험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운 이 복잡하고 딱딱한 숫자들은요, 사실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70dB이라는 숫자는 누군가를 잠에서 깨워 대피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이고 200mA라는 전류값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마지막 방어선이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안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공부하신다면 암기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